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문다소 중문에서는 매주 각 평형별 타입의 평면도를 3D로 변형을 해서 현관에 실제 설치된 중문들을 3D로 제작한 제품을 실제로 설치해 가면서 어떠한 제반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 컨텐츠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9B 타입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에 보이는 평면도가 59B 타입의 평면도인데 이 평면도를 3D로 변형을 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면도에 보시게 되면 현관이 이쪽 부분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고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이제 거실이 있는 거고, 침실 1 부분에 보면 침실 1 공간과 드레스룸 공간이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아닌 이제 세대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곳에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3D로 직접 제품을 설명해 가면서 모든 제품들의 장단점 또는 디자인적인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59B 타입의 평면도를 3D로 이렇게 변형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이쪽 현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관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분전함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멀티 컨트롤 박스가 있는 거고요. 침실 1 부분의 안방 그리고 드레스룸 부분에 이렇게 공간의 분리가 돼야 되는 이쪽 부분에 중문을 설치할 수 있고 또는 이 위치뿐만 아니라 이 위치에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분께서 이 안방의 공간을 뭐 나는 더 넓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문의 위치를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설치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59B 타입의 현관의 넓이는 1m 20cm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m 20cm가 되는 이 현관에 설치할 수 있는 중문은 대부분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3연동 같은 경우는 문이 3개인 연동도가 3분의 2만 열리는 어떤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집의 생활 패턴이 큰 짐을 들고 오는 이런 패턴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 개방감이 좀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좀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 저희 문다소에는 여러 가지 중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폴드 스윙 도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분의 2와 3분의 1로 분리가 돼서 접히는 이런 구동 방식을 갖고 있는 폴드 스윙 도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원슬라이딩 도어는 이렇게 통창 그리고 분할창 그리고 아치 도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 4분의 3 크기와 4분의 1 크기의 두 짝 도어로 형성이 되면서 양쪽 다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고요. 분할 디자인도 있고 아치 디자인도 있고 또 저희 문다수에는 이렇게 리버서블이라는 도어가 있습니다.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도어도 있고요. 3연동 도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넓이의 3분의 2만 이렇게 개폐가 되는 공간의 어떤 개폐율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저희 문다수의 폴드 스윙 도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한번 설치하는 모습을 보고 가면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열리는 이제 구동 방식이 되겠고요. 이렇게 방 안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 되죠. 그리고 화장실이나 뭐 거실에서는 사실 현관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색 있는 어떤 컬러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크게 어떤 뭔가 자리매김하진 않는데 현관문을 열었을 때 첫 인상은 이제 현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각의 어떤 시점을 보고 인테리어적인 또는 디자인적인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중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손잡이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지현관에서 들어오서 가장 짧은 동선으로 거실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는 거실 방향에서 열고 바로 들어오는 이런 구동 방식을 첫 번째로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폴드 스윙 도어를 한번 열리는 모습으로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었을 때 이렇게 접혀서 열기 때문에 이 디딤돌들에서 바깥쪽으로 또는 이 안쪽으로도 상당히 돌출되는 사이즈가 적습니다. 대부분 이제 비대칭 여닫이나 일반 여닫이 도어들 같은 경우는 디딤돌 바깥쪽까지 돌출되는 회전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발의 어떤 슬림, 걸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 폴드 스윙도의 좀 장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옷은 일단 레일이 없습니다. 레일이 없어서 발걸림이라든지 물건을 이동할 때 또는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할 때 상당히 용이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폴드 스윙 도어를 한번 어떻게 작동되는 종문인지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것처럼 자, 폴드 스윙도의 작동 모습입니다. 구동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밀어서 들어오면 자동으로 닫히는 반자동형 종문이고요. 유리를 불투명 또는 문틀의 컬러, 그리고 레일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으로 편리함을 가장 극대화한 종문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고요. 자,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는 이제 장면을 보시게 되면, 자, 문이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간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 또한 제가 TPU 가스켓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고무 가스켓이 이렇게 닫히면서 공간이 밀폐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살려 있기 때문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힐 때 마지막에 이 속도가 저감되는 댐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문에 기대고 있어도 손이 다칠 위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폴드 스윙 도어가 정말 안전하고 편리한 도어다. 그리고 우리가 짐을 들고 있을 때 몸으로 밀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편리한 중문이다 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 설치된 현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옵션이나 컬러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어를 설명하기 앞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문은 언제 시공을 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중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청소하기 전에 시공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되게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입주를 진행을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가구나 가전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좀 소제품을 들고 오더라도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하다 보면은 이게 중문에 찍히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스크래치나 찍힘을 발생함으로써 다시 재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새 제품이 손상되는 이 부분이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스트레스적인 어떤 요소로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사 이후에 마지막에 시공하는 걸로 권장을 드리고 있고, 대부분 모든 소비자분들께서 이사 이후에 편안하게 시공을 이제 일정을 잡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공 시간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시공하기 전에 이렇게 바닥에 보양을 하고, 그리고 복도 선상에서 저희가 비닐로 이렇게 커버링을 진행을 해서 공기 중으로 들어오는 먼지를 1차적으로 차단을 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된다는 점. 그래서 요거를 참조하셔서 이 정도면 좀 충분하다라고 싶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이사 이후에 편안하게 시공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어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틀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 20여 가지 정도의 색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유리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고정하는 이 테두리 보시죠? 검정색 라인, 이 라인을 몰딩이라고 하는데 화이트, 블랙, 골드 컬러로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손잡이 또한 역시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색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누가 우리 현관에 진입을 했을 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싶다, 보호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불투명으로 선택을 하셔도 무방하시고요. 그리고 불투명 처리를 하게 되면, 또는 이제 투명 유리를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개방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이 벽 쪽, 이 도어 앞쪽까지에 대한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는 시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고 유리 테두리 흰색, 그리고 색상은 코튼 화이트 컬러인데 순수 100% 흰색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아이보리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나도 색 발림 현상이 없고, 그리고 찌든 때도 일상적인 생활 찌든 때도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을 때 좀 산뜻하고 개방감 있고 깔끔하게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밝은 계열의 브론즈 유리나 투명 유리, 손잡이를 뭐 화이트로 하셔도 되고요. 블랙의 포인트 또는 이렇게 골드의 포인트로 주셔도 된다라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되게 신발을 시각적인 완전히 차단하고 싶다라는 이제 목적을 갖고 계시면 이렇게 아래 하단 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흰색 화이트 손잡이에 화이트 몰딩 보이시죠?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되게 좀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전체 열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신발에 걸림이 전혀 없는 정도의 돌출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신발에 걸림이 없을 정도로 어떤 돌출 회전 반경이 작고 개방감도 85%가 되기 때문에 현관 방화문만큼 열린다는 거. 현관 방화문이 이제 현관문이죠. 현관문만큼 열리기 때문에 현관으로 들어오면 이 중문이 설치된 이후에도 동일한 크기의 부피는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아래 하단 마감에 유리 몰딩 화이트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에 손잡이는 골드 이렇게 믹스해서 가능하시고요. 대부분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 하단은 막진 않는데 불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루엣이 보여요. 그래서 그 때문에 신발이 완전히 차단이 안 된다라고 고민하실 때는 이렇게 알판으로 아래 하단을 막는다는 이런 옵션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채도 컬러가 약 20가지 이상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좀 선택을 하시면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서 열렸을 때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우드 계열로도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하시면 충분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유리가 있는데 이렇게 망임 유리, 안전한 유리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관 같은 경우는 사실 망임 유리 정도보다는 이제 강화 유리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굳이 망임 유리가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 일반 유리보다 좀 가격이 높거든요. 근데 굳이 10만 원 이상 더 들을 필요 없고 강화 유리만 선택을 하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 유리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강화 처리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화이트 계열 코튼 화이트 컬러의 유리 몰딩 화이트, 유리는 브론즈에 손잡이는 블랙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 여기에 또 아래 하단 이렇게 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컬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은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나 취향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보이는 컬러는 이제 샴페인 골드라는 컬러입니다. 되게 은은한 이제 옐로우 계열이긴 한데 정말 좀 멋스럽고 은은합니다.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컬러. 아래 하단 마감이고요.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에다가 몰딩 컬러는 골드 손잡이하고 이제 매칭을 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골드 컬러 느낌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물씬 나는 게 바로 이 샴페인 골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할하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 심플하고 깔끔하고 개방감이 있는 형태로 대부분 요즘은 좀 선택하시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드 스윙더는 어떤 디자인적인 퀄리티나 완성도가 높은 그런 감을 인테리어 디자인감을 살려주는 어떤 중문의 효과라기보다는 사용의 편리함이 극대화된 기능성 중문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족 구성원이 아이들과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많은 짐들이 들어오는 이런 생활의 패턴이다라고 하면 폴드 스윙더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폴드 스윙더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이렇게 통창, 그리고 유리의 디바이딩, 1분할, 2분할, 3분할, 4분할, 이게 4구거든요. 또는 이렇게 아치 형태로도 가능하시고요. 아치에서 이렇게 아래 하단 마감과 유리를 다양한 유리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4분할해도 각 유리마다 다 유리를 다르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일단 이 4구 디자인을 한번 제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원슬라이딩은 설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는 가장 양측 벽면에 평행하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중문에서 가장 돌출된 부위 바로 여기죠. 네, 이렇게 걸레바지 이 부분에 맞춰서 설치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벽에다 맞춰주고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자, 보시면 이 걸레바지가 가장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맞추게 되면 자, 여기 이렇게 틈새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옆쪽으로 와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분전함이 있습니다. 이 분전함이 좀 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전함의 두께가 18cm입니다. 1.8cm입니다. 18mm. 그리고 걸레바지가 12mm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두께만큼 1.8mm 두께만큼의 위치 선상에서 네네 이렇게 벽에서 이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좀 많이 이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격을 시켜야 이 분전함에 닿질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 2cm 정도가 벽에서 이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 부분들은 제가 이런 기역자 몰딩 보이시죠? 이런 기역자 몰딩을 화이트 계열 또는 이제 도어의 컬러하고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완전히 이제 밀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사이즈가 사이즈가 아니라 위치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딱 요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자, 이렇게 몰딩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몰딩은 이제 도의 색상이나 여기 신발장 이 벽면 이쪽 부분과 유사한 컬러로 맞추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59 B타입 같은 경우는 정방향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잡이 방향이 거실 방향으로 위치되는 게 가장 정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이쪽으로 이제 열게 되면 이 컨트롤 박스가 가려지는 불편함이 있고 또 이쪽으로 열게 되면 이렇게 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전함 쪽으로 문을 열리게끔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문이 이제 열리는 정도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좀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바깥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딱 손잡이만큼 여기까지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원슬라이딩은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레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에서 돌출 레일이나 또는 이렇게 땅을 파서 매립시키는 매립 레일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 같은 경우는 내가 바닥을 좀 손상시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돌출 레일로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 돌출 레일 같은 경우는 두께가 5mm 정도 되기 때문에 발걸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매립 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1mm 정도 뭐 바닥에서 돌출되니까 뭐 더더욱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시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분전함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전혀 어떤 문제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타 아파트에서 설치된 원슬라이딩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도어 설치 후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 컬러는 화이트고요. 통창으로 여기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통창 같은 경우는 유리가 좀 크기 때문에 강화 처리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권장을 좀 드리는 거고요. 투명 유리입니다.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방풍이나 방한 기능은 동일하게 이제 제공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현관이 깔끔하죠. 뭐 인테리어를 조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향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창을 진행하시게 되면 너무나 개방감은 좋고 그리고 방풍이나 방한 기능 또한 역시 기능이 실현되기 때문에 집 안에서의 어떤 에너지, 난방과 냉방에 대한 소실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문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지금 현재는 시공을 하게 되는 선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4, 9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면에 십자 디자인의 불투명 유리, 세로 유리로 선택하시면 보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디자인인데, 자, 투명 유리를 했을 때 이렇게 개방감이 좀 차이가 있죠. 여기는 이제 집 안에 보여지는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불투명 유리를 하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좁은 현관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 1m 5cm 정도 돼요. 여기가 1m 10cm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 59 B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서 10cm가 더 커지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좀 우수할 수 있도록 투명 유리를 하신 거예요. 색상은 화이트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아서 신발이 보이는 걸 이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아래 하단 마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오게 되면 이제 블랙 컬러. 원슬라이딩의 컬러는 블랙, 화이트, 샴페인 골드, 징그레이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고요. 유리는 이제 망임 유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유리가 있어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유리를 분할을 하게 되면 밑에는 유리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알판으로 바꿀 수가 있고 큰 면은 커서 좀 위험하다는 느낌들이 있어서 망임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 투명 유리를 했는데 브론즈 유리나 또 다른 패턴의 디자인도 넣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면 하나, 둘, 셋, 넷 사구 디자인인데요.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래서 브론즈 유리 같은 경우는 이 반대편에 불이 꺼지면 더 어두운 효과를 좀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도에 불 켜져 있고 현관에 센서이 꺼져 있으면 이 현관 쪽이 되게 어두워지는 게 이 브론즈 유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선 차단을 좀 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약간 브라운 계열이 살기 때문에 조금 따뜻한 느낌들이 납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사항으로 유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00% 열게 되면 손잡이까지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한 5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1m 20이니까 5cm 우리가 한 1m 10 정도까지는 열리기 때문에 기본 우리가 현관문이 95, 93cm 정도거든요. 넓이가.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큰 물건이 들어오는데. 자, 그리고 자, 컬러는 샴페인
골드입니다. 그리고 유리는 브론즈 유리, 그리고 이 간살이거든요. 이렇게 간살 하나 둘 셋 넷 뭐 4개, 5, 6, 7, 8, 9, 10 원하는 수량만큼 더 증감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로바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당히 샴페인 골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되게 고급스러운 컬러 중에 하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내추럴 컬러 우드로 이렇게 랩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수량만큼 더 빽빽하게 또는 더 사이가 넓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핑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원슬라이딩이 도장 마감을 해서 자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랩핑을 하게 되면 랩핑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내 집안의 인테리어 컨셉이 이렇게 내추럴이다 그러면 당연히 하셔야죠. 네,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도 불투명 유리를 하실 수가 있고 투명 유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간살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유리의 어떤 기능성을 좀 생각을 하셔서 투명과 불투명 여러 가지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이렇게 아치 옵션을 가능하게 되는데요. 위, 아래 둘 다 아치 옵션 가능하고요. 여기 유리는 브론즈 유리인데, 자, 위, 아래 아치의 샴페인 골드 컬러인데 이 똑같은 브론즈 유리인데 불투명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 처리 가능하시고, 이렇게 방구의 아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코너 아치도 가능하거든요. 코너 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너 정방향 또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아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의 아치에서 정석, 교과서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위에 방구 아치, 아래 하단에 약 700 정도의 높이에서 이렇게 가로바를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도 적은 유리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치 부분, 이 부분이 잘 비율적으로 매칭이 돼서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디자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코너 아치인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디자인 레이아웃 중에 아치 그리고 가로바를 줬는데 유리를 이렇게 다른 유리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원슬라이딩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19피 타입 같은 경우는 원슬라이딩 설치가 조금 어렵다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요렇게 원슬라이딩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아래 하단 부분을 또 내추럴 프레임 자체를 내추럴로 하고 간살의 디자인이 아니라 이렇게 유리로서 모르쇠로 유리를 하면서 어떤 세로 결의 무늬목을 랩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 디자인도 레트로하면서도 분위기가 너무 고즈넉하고 예쁜 느낌을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현관을 연출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양한 디자인, 너무나 다양한 색상 변경이나 유리 변경, 내가 원하는 집 안에 인테리어 컨셉이 있다고 하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중문 중에 하나다라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카페나 게시글이나 연락처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원슬라이딩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좀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칭 여닫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대칭 여닫이는 4분의 3 사이즈와 4분의 1 사이즈의 두 개의 도어가 달려 있고요. 동시 다 개폐가 가능한 이런 도어입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레트로하면서도 정말 마니아층이 많은 디자인 중에 하나고요. 인테리어적인 효과가 너무나 우수하죠. 그래서 슬라이딩 형태가 아니라 여닫이 형태의 정말 예쁜 디자인을 원하신다고 하면 비대칭 여닫이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도 무방하다라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바깥에서 보면 기본형이 이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심플합니다. 모던하기도 하고요. 간결합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근데 거실에서는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런 느낌이 있고요. 자, 비대칭 여닫이는 너무나 마니아층이 많아서 너무나 뭐 잘 알고 계셔가지고 우선 일단 참고해야 될 상황에서 좀 한번 한 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문의 사이즈가 커요. 그 4분의 3 사이즈가 회전 반경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문이 열릴 때 자, 이렇게 신발이 만약 여기 있다고 하면 다 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는 밀고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면 신발 여기서 벗어야 되니까. 그러면 나갈 때는 이렇게 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잡아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네, 이런 식으로 집 안으로 네, 이렇게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열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신발이 이렇게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이렇게 밀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 가죽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스크래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문을 우선 일단 락 장치를 통해서 90도만 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밀리지 않게
이런 어떤 뭐 일정 기간 동안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그걸 또 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선택 옵션도 가능하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잡아다니고 나가야 될 때 화장실에서 나오는 인원과 이렇게 간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뭐 중요한 부분 아니긴 하고 뭐 불편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 몰랐던 부분들, 감안하지 않았던 부분들에서 알고 구매하시게 되면 뭐 선택의 후회는 없으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충분히 고민해 주시면 뭐 문제 없는 게 바로 비대칭 여닫이가 되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또한 우리가 실제 다른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부분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치 옵션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치 손잡이, 그리고 코너 아치, 정방향, 그리고 대각선 방향 이렇게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슬라이딩하고 동일한 디자인인데 여기 이제 디바이딩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왜냐하면 4분의 3, 그러니까 도어가 두 개니까. 그렇지만 이런 비율의 어떤 눈에 익숙함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게 바로 비대칭 여닫이. 금액이 좀 더 높아요. 이제 도어가 두 개라서. 그래서 이렇게 아치에 일반 손잡이 그리고 디바이딩 한 다음에 유리를 다르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코너 아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개방감이 좀 있긴 한데 이 반달 아치의 느낌만큼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너 아치를 주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가장 기본형입니다. 뭐 아주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레트로하고 모던하고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없죠.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치 옵션을 가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모르쇠로 유리 좀 이렇게 시원합니다. 답답하지 않고 몽환적인 느낌이 안 나서 되게 시원합니다. 답답함이 없고요. 그래서 아치 옵션의 손잡이 그 위아래 이렇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1m 5cm예요. 그래서 좀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1m 우리는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느낌을 좀 보시면 되거든요. 같은 디자인의 옵션이지만 유리를 투명과 불투명으로 했을 때의 차이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불투명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라서 뭐 여기가 잘못됐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투명을 했을 때 이렇게 개방감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요소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내추럴 우드로 랩핑도 가능하고 작은 문에 이렇게 간살도 넣을 수가 있고 레버형으로도 손잡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로바 형태, 가로선도 더 추가로 넣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되게 카멜레온 같은 어떤 중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중문의 어떤 구동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감을 충분히 뽐낼 수 있는 그런 도어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사실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면 이런 꾸미려고 하면 되게 비용 높잖아요. 그런데 중문 같은 경우는 방풍이나 방안이나 방음 기능을 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하지만 그럼으로써 디자인이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인테리어감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 대비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게 바로 중문이지 않나는 생각을 좀 들고요. 이렇게 신발을 바로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근데 불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 뭐 크게 사실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들 사람마다 보는 눈이나 취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있거나 어떤 그 디자인이 내가 바라봤을 때 예쁘다고 하면 그게 사실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 아치를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개방감은 있어요. 한쪽 부분이 되게 확 튀어 있는 느낌들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정방향 또 대각선 방향의 아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기본적으로 우리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어떤 신발 어떤 슬림 부분만 좀 어떤 충분히 참고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예쁜 현관을 만들 수 있는 중문의 선택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비대칭 여닫이 중문의 설명을 마쳐드리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다수의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문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닫이,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이 하나가 이렇게 디바이딩 되어 있잖아요. 선이. 그런데 얘는 그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통유리 하나 자체를 현관에 도어로 사용해 보면 어떠할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한번 비치를 해보면 손잡이는 당연히 거실 방향이겠죠. 그래서 현관을 바라보면 자 이런 느낌입니다. 완전 웅장하거든요. 되게 개방감도 상당히 넓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 열리는 이제 모습을 좀 바라보면 지금 자
네. 네, 이렇게 네, 열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1m 20인데요. 우리가 1m 20이니까 최소 1m 10까지 줄여드려야 됩니다. 네,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센터를 맞추면 네,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다 열어놨을 때 이 정도의 돌출이 됩니다. 비대칭 여다지보다는 적고요. 그리고 신발에 걸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열어놨을 때 양방향 그리고 레일이 없고요. 그리고 전체 통유리라서 자, 바깥에서 바라보면 거의 다 열리기 때문에 약 1m 10 또는 1m 5cm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개방감 뭐 너무나 우수하죠. 우선 기본적으로 반자동형이라서 상당히 사용하기 편합니다. 자, 그러면 리버서블도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전체 화이트 컬러에 그래서 화이트 손잡이, 유리 몰딩도 화이트입니다. 유리는 투명 유리. 보시는 것처럼 되게 좀 구동 방식이 독특합니다. 좁은 현관에 되게 이제 큰 이제 기능성을 보여주는데요. 1m 뭐 좁은 현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1m 90cm까지도 되거든요. 그런데 약 1m 우리가 20의 현관이면은 정말 유리가 웅장하게 크거든요. 상당히 좋고요. 자동으로 닫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열고 닫힐 때 바닥에 레일이 없어서 상당히 이제 이물질 배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폴드싱도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박람회 현장에서 체험을 해보시고 사용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느낌 드는 요소를 뭐 체험해 보신다고 하면 결정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도 너무나 사랑받는 제품이라서 그 박람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보시는 게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모습을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 이제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유리가 되게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프레임을 좀 이렇게 채도나든지 좀 강한 컬러를 주셔도 되게 무방해요. 유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게 1m 20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쪽이 1m 10 또는 1m 5cm 정도, 이제 1m 10cm 정도 돼요. 그래서 차이가 되게 크죠. 그래서 우리 오고 비타입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사이즈를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징그레이 컬러하고 손잡이 그리고 골드 컬러 유리 테두리 몰딩도 블랙 이렇게 오신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징그레이 컬러에다가 다 블랙 유리 몰딩도 블랙 손잡이도 블랙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그러니까 브라운 계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상당히 독특하게 열리는 구동 방식이고요. 흰색 컬러는 또 이런 느낌들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리버서블만의 독특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상당히 사용하기 편하고 개방감 있는 현관을 만드는 데는 리버서블만한 도구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1m 정도 되는 현관이에요. 정말 작거든요. 근데도 개방감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여기 단일창에서는 가장 우수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코튼 화이트 컬러에다가 투명 유리에다가 화이트 몰딩 그리고 손잡이 블랙 블랙으로 해도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이런 매지들의 컬러하고 되게 맞춤한 컬러의 어떤 일원화 통일성들이 좀 깔끔하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일직선상인 것 같은 경우 이렇게 신발이 보이는 부분도 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주문이 없는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 손잡이만 없으면 투명유리라서 그래서 개방감이 너무나 우수하다. 근데 신발이 보이는 게 좀 걸린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을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브론즈 유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고요. 브론즈 유리를 하게 되면 확실히 이쪽에 센서 등이 꺼지면 확실하게 시선 차단이 가능할 정도로 좀 어두워집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열렸을 때 거의 95%가 열리는 개방감이 정말 우수하고요. 색상도 다양하게 변경 가능하시고 아래 하단 마감에 모르쇠로 유리, 손잡이 골드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답답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밝은 계열 쪽에다가 골드 테두리 손잡이 아래 하단 마감 이렇게 하셔도 상당히 좀 충분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렸을 때 95%의 열림이 있고 이렇게 모르쇠로 유리로 완전히 불투명 유리를 처리를 하셔도 무방하고요. 이런 식으로 매지의 블랙하고 느낌에 맞게 손잡이 블랙 하면 포인트가 충분히 돼서 블랙 앤 화이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느 공간에서도 잘 어울림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흰색 손잡이까지 했을 때는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정말 단아한 느낌으로 변경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런 형태 또는 완전히 개방된 뭐 이런 형태 그리고 사이즈도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 뭐 이렇게까지도 개방이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버서블 같은 경우는 크면 클수록 더 중후하게 스무스하게 적은 힘으로도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고 양방향성이라서 레일도 없고 상당히 사용하기 편리한 이런 중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연동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연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1m 20 공간에서는 상당히 좀 좁은 공간을 열려요. 그래서 뭐 삼연동 중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방풍이나 방한기는 되게 우수하지만 이런 정도 선상에서의 3분의 2만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에 저희가 삼연동이 설치가 되면 열리는 정도의 와이드는 한 75cm 정도가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열리는 공간이 좀 작아서 그리고 하단 레일이 이제 있는 부분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보다는 나는 방풍이나 방한 기능 이런 소음 차단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삼연동을 설치하셔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3분의 2만 열리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실 수가 있다. 요것만 참고해 주시면 현관 중문을 설치하시는 데는 선택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드레스룸 쪽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여기가 1m 75cm 정도 돼요. 좀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되게 크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중문을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문을 딱 설치하면 딱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이 다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렇게 치게 됩니다. 여기 도어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여기 이제 스토퍼를 여기 문에 부착을 해서 여기에 부딪혀서 유리가 손잡이에 닿지 않게끔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설치를 해서 화장실에 했던 사용 소음이라든지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방으로 침범하는 부분들을 좀 막아야 되는 이제 부분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설치하는 게 맞고요. 또는 이제 팬트리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팬트리 선반 여기다 넣으셔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화장대를 이렇게 놓게 될 때 안방에서는 이렇게 침대를 놓으실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될 거거든요. 네, 화장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놓여 있는 게 좀 시각적으로 걸린다, 눈에 좀 이렇게 차단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으로 선택을 이쪽으로 설치하시는 게 제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좀 안방이 좀 사이즈가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때는 여기서 여기다 요렇게 설치하게 되면 좀 더 안방의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고 여기에는 간이 이런 테이블 같은 걸 놓으셔도 돼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화장대를 놓으셔도 무방하실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화장대 같은 경우는 뭐 이쪽으로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침대 헤드가 되게 올 건데 또 이쪽으로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침대 헤드 방향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어떤 선택 방향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쪽으로 헤드를 놓게 되면 이쪽으로 화장대를 놓을 수도 있는 거라서 조금 더 안방을 넓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면 이쪽으로 놓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간단한 이게 팬트리 선반을 짜서 수납 공간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방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외창이 없어서 뭐 이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안방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과 숙면을 취해야 될 때 방해 요소들을 좀 차단해야 되고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지 동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좀 어지럽다는 느낌들이 들 수 있으면 안방의 기능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안방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쪽이나 이쪽 드레스룸 쪽 위치를 통해서 삼연동을 설치하신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좀 상당히 스피드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 타입의 아테라 타입의 거의 동일한 이제 모든 중문들이 설치되는 어떤 이런 타입들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는 영상에서 드리는 설명을 기초해서 여러 가지 참조되는 사항들을 좀 참고하시면 몰랐던 부분들 또는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내 생활 패턴에 조금 간섭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10년 이상을 사용하셔야 되는 바로 어떤 이 형태가 이 중문이기 때문에
생활의 어떤 편리함을 또 가하는 부분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설명이긴 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또 이런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고객님들께서 좀 선택하시는데 좀 더 손쉬운 어떤 첫걸음을 다가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설명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문다소 중문은 박람회 기간 또는 카페상에서 언제든지 저희 유선이라든지 카페나 문자로 밤 늦게도 괜찮습니다. 문의사항을 주시면 신속히 답변을 드리면서 고객님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준비한 영상을 마쳐드리고요. 박람회 때 저희 부스, 문다소 부스에 많은 상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